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역사 동그라미 쳐요. 중해 동그라미 생애 동그라미 칩니다. 따라서 합니다. 보호를 했다. 보호지구 보호를 했다. 보호지구 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자,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에서 밑줄 한번 그어놓고요.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 쳐요. 시설, 지역 잡아서 역시지로 갈 겁니다.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에서 역의 동그라미. 자, 따라서 합니다. 역시지.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시설 및 지역 역시지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시설 및 지역 우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나오죠? 각종 이제 청사 등의 공용시설 청와대 같은 이런 공용시설 보호지구라든지 또는 국방 군사시설 보호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더 세분도 가능해요. 자, 생태계 보호지구는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 보호 보존이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이 일단 보호지구 하면은 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잡아주셔야 되고 자 취락지구 갑니다.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두 가지입니다. 잡아주셔야 돼요. 취락지구 두 가지 뭐뭐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취락지구 두 가지 뭐뭐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자, 자연 취락지구는 녹관농자입니다.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농가주택이 있는 마을이 있죠? 이 마을이 취락지구에 해당이 되는데 자연 취락지구라고 한다. 자, 녹관농자 잡아야 돼요.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는 집게 잡아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밑줄 개 동그라미 따라서요. 집게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집게, 자연 취락지구, 녹관농자, 집단 취락지구, 집게, 개발제한구역. 자, 개발진흥지구 나오죠? 예, 개발진흥지구는 초기에 땁니다.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했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했다.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했다. 이렇게 5가지로 세분되는 거 잡아야 되고요. 내용까지는 뭐 안 잡아도 괜찮습니다.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 밑줄 긋습니다. 화재 위험을 예방한다. 이 방화지구는 도시지역 내만 지정됩니다. 시골에는 방화지구가 없어요.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방제지구가 지정이 되어지는 거죠. 자, 방제지구 한번 가봅시다. 방제지구 두 가지가 나와요. 방제가 이제 시작됐다 해서 방제 시작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요. 방제 시작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방제 시작 자, 시가지 방제지구 별표 치고 자연 방제지구 별표 쳐야 돼요. 시가지 방제지구는 중심지, 도심지 방제지구다 해버리면 틀려요. 시가지 방제지구인데 자,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를 얘기하죠.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밑줄 긋고 별표 이걸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이렇게 바꿉니다. 큰일 나요. 시가지니까 건축 제한하면 안 되죠. 시설을 개선합니다. 우리 우수관이라든지 상수도관, 하수도관 이거 교체 들어가는 거죠. 예.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자, 자연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시골이에요.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밑줄 긋고 별표, 자연방제지구도 별표 쳐야 돼요. 시골에 지정되는 방제지구가 자연방제지구. 여기에서는 뭐 건물 지을 필요가 없다,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자,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예방이 필요하다 하면은 무슨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자,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다 하면 자연 방제지구. 자,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나오죠. 자, 말 그대로 특정한 용도를 제한한 지구입니다. 별표 쳐야 돼요. 복합용도지구 별표 칩니다. 자, 특정용도 제한지구 한번 봅시다. 주거기능 보호, 청소년 보호 등 목적으로 유해시설 등의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밑줄 긋고 별표 쳐야죠.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에 동그라미 쳐요. 제한하면은 무슨 제한지구다? 특정용도 제한지구다. 다시 한번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면 무슨 제한지구다? 특정용도 제한지구. 자, 복합용도지구 보세요. 자,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밑줄 두 줄 별표. 완화하여 강화하여. 완화죠.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야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오지.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복합용도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하면 무슨 지구? 복합용도지구.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면 무슨 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구분 가능해요? 다시,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했어요. 무슨 지구? 복합용도지구.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했어요. 특정용도 제한지구. 구분해야 돼요. 별표 쳐놓고. 자, 동그라미 1번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밑줄 긋고 도시군 관리 계획의 원칙적 결정권자죠. 이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관지구 네모였고 동그라미 1번. 자, 특화 경관지구 밑줄 그어요. 가로 열고 특화 경관지구 밑줄 이거 세분하는 거 포함합니다.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네모였고 동그라미 2번. 특정 용도 제한지구 네모였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세 분 경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경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특정해서 특정지어서 경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을 특정해서 세 분을 모셨다. 세분한다, 더 나눈다는 뜻이에요. 세분한다는 말, 나누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우리 경관지구, 그 다음에 이게 중입니다. 중을 갖다가 준으로 읽은 거죠. 경중이를 특정했다. 경중이라는 이름을 특정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되어지죠. 이런 것들을 더 나누겠다 하는 내용이요. 특정용도 제한지구 지금 세 분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유락시설 용도 제한지구, PC방 용도 제한지구, 숙박시설 용도 제한지구 더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조례로. 내용 이해 가요? 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도 관공서 등의 공용시설 보호지구, 그 다음에 국방, 군사시설 이런 것 등의 보호지구 해서 더 세분할 수도 있다. 나눌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경관지구 세분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경관지구는 우리 경자시 특화 이렇게 된 거죠. 경자시 특화 이렇게 된 겁니다. 특화. 이 경관지구를 더 세분할 수 있어요. 이것 말고도.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설명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자, 서울을 보면 서울의 영등포역 앞에서 쭉 인천까지 가는 도로를 국도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말이죠. 어디가 서울이고 어디까지가 부천이고 어디서부터가 인천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렇죠? 표지판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유황공전이 있는데 여기 약간 녹지축이 좀 오르막길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뭘로 지정이 되냐면 서울특별시 바운더리입니다. 경계에 경관지구가 지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시계 경관지구라는 건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한 지구야. 여기에는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렇게 더 나눌 수도 있는 거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시계 경관지구가 지정이 되면 여기에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행위 제한보다도 훨씬 셉니다.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더라도 시흥시 범박동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는 행위제한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쪽 구로동 항동 쪽에서 서울특별시 구로동 항동 쪽에서 무슨 놈의 화장장 설치한다 그러니까 피켓을 들고 반대한 사례들이 있었죠. 아주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요게 바로 이제 더 세분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특화 경관지구도 더 세분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재 등이 있다, 건축물 등이 거기에는 문화재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수계, 수변, 무슨 놈의 뭐 호수가 좀 있다 하면은 거기에 수변에 있어서 특화 경관지구로 또 지정을 갖다가 더 세분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더 나눌 수 있다 하는 건 세 가지예요. 특화 경관지구 포함해서 경관지구하고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하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거 세 가지 이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밑줄 긋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시도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지역 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유해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이 부분 밑줄 그어요. 세 번째 줄 끝에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밑줄 긋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자, 이와 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법령에서 나와 있는 이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더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야. 광주광역시에서, 서울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조례로 해서. 그런데 가로 열고 보면 밑줄 그어야 돼요.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절대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강화하는 것만 신설이 가능해요. 완화는 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강화하는 용도지구만 신설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3번 갑니다. 동그라미 3번.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밑줄 긋고 자,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의 지정, 방제지구에 네모에 놓습니다.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 재해 저감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재해 저감대책 포함 밑줄 두 줄. 재해 저감대책을 포함하자 하는 것은 무슨 용도지구에서 나와요? 방제지구에서만 나옵니다. 자, 방제지구에서만 나옵니다. 방제지구에서만. 다시 한번 재해 저감대책을 포함하자 하는 내용은 무슨 지구를 지정할 때만 나오는 말이에요? 방제지구. 잠깐만요. 다른 용도지구의 지정과는 달리 방제지구를 지정할 때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재해 저감대책이야. 다시 한번 이게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게 뭐다? 방제지구에서 재해 저감대책이라고. 이 재해 저감대책은 왜 여기서 법에서 규율해 놓고 있냐면 이게 간단하게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재해 저감대책 같은 경우에는 재해 파트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력을 갖다가 좀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그 다음에 그 허가 파트, 그 다음에 토지용계획 허가 파트, 이런 도시계획 허가 파트, 요 세 파트가 협력에 의해서 이런 재저감대책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상당한 기간이 좀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다른 용도지구와의 지정과는 조금 더 까다롭게 재저감대책을 포함하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는 무슨 지구를 지정할 때 그 내용이 나온다? 방제지구를 지정할 때 그 말이 나온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동그라미 4번. 이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별표 쳐야 돼요. 동그라미 4번. 제가 복합용도지구 1순위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4번.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도시군관리계 원칙적 결정권자입니다. 자, 일반 주거지역 네모, 일반 공업지역 네모, 계획관리지역 네모, 여기에서만 그래요. 자, 일일이 계획잡자로 갈 겁니다. 첫 글자 따가지고 일일이 계획잡자. 네, 일일이 계획잡자. 따르세요. 일일이 계획잡자. 자, 복합용도 지정할 수 있는 곳 어디다? 일일이 계획잡자. 복합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 어디다? 일일이 계획잡자. 따르세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자, 일일이 계획 잡자. 이거 일반 상업적으로 바꾸면 안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토지이용 가치가 아주 높은 곳이 아니고 그 다음으로 토지이용 가치가 높은 곳이야. 여기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합니다. 토지이용 가치가 높은 곳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없지. 그런 시설이 다 들어오니까. 원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내용 이해 가요? 일반 상업지역은 빠져요. 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자 하는 게 일일이 계획자자. 어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다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농림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OX. X라니까 생산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X라니까 일일이 계획자자야. 어디에 들어간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특정 시설이 막 들어올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용도들이. 건축물의 시설들이. 그러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역에 안 들어가냐고. 일반 상업지역은 다 들어와 일단. 내용 됐어요? 네. 자, 일일이 계획자자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딱 묶어요. 이걸 별표 쳐야 됩니다. 또. 자, 1호를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 시 용도지역을 바꿔버릴 때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 기반시설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우려가 돼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에 일일이 계획자자에 지정됩니다. 자,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 밑줄 그어요. 건축 제한만 그럽니다. 건축 제한만 완화하는 거. 그러니까 특정 시설이 입지에 특정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완화 들어가는 거야. 특정 시설의 용도가 완화에 동그라미 쳐요. 강하여 완화요. 완화죠.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잘 봐요.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해하고 안 하는 것은 내 마음이지. 뭐 네가 일단 해봐라. 뭐 이런 분위기요. 자, 여기가 준주거지역이에요. 여기에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몇 종이 됐든지 간에 1종이 됐든지 2종이 됐든지 간에 이걸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그렇다고. 이걸 뭘로 바꾸려면 상업기능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보니까 건축물 높이가 막 15층, 20층이 업무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지. 아, 이렇게 됐을 때 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운 거야, 이게. 새로이. 거기에 따른 도로나 상하수도 교체 들어가야 되고, 아, 이걸 할 수, 뜯어고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이 전부가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준주거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받도록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럼 복합용도지구는 이런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축 제한을 완화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용도지역 자체가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건축행위는 어디에 행위 제한을 적용받냐면 준주거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받는 거야. 이 말 이해 가요? 다시 이걸 전체를 갖다가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나 바꿨을 때 이게 상하수설지역이 전부 다 교체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라고 이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 건축물의 개발 밀도 높임에 따라서 근린공원 확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땅도 확충할 수가 없어. 이게 기반시설이야. 이게 설치가 상당히 이게 곤란하다고. 이렇게 되어지면 일부 지역에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해. 그러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면 건축 제한이 완화되죠.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완화되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짓도록 완화시키는 거야. 그러나 해당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야. 그렇지만 복합용도지구에 여기에서 행위 제한은 준주거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받는 거야. 이 말 이해 가요? 그러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야 이게. 자, 봐요. 계속 하자고.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자, 그러면 이런데 어디 지정되는 거냐 하는 거야. 이런 게 번화가에 지정되겠죠? 그렇겠죠? 복합용도지구는 그렇단 말이야. 그 번화가가 거기에 나와. 이번에 간선도로의 교차지입니다. 교차지 밑줄. 대중교통의 결절지죠. 자, 대중교통이 뭐 2개 선 이상 이게 교차가 들어갑니다. 결절지 밑줄 그어놓고 등 토지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이죠. 좀 붐비는 지역이다.
자, 용도 지역 간의 경계 지역입니다.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밑줄, 용도 지역 간의 경계 지역 밑줄, 가로변 등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밑줄, 이런 데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개발의 여지가 있는 이러한 좀 북적거리는 데 지정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용도 지역의 지역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 지역의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만 지정 들어갑니다. 이게 다 지정해버리면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거 마찬가지니까 이게 또 기반시설이 확정하는데 문제점이 또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분의 1 이내로만 지정한다. 3분의 1 이하 네모였고 별표 쳐놓습니다. 복합 용도지구는 자, 전체 지역에서 일단 3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28초. 자, 28쪽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국토교통장관이 정하는 고시에서 기준에 적합해 줘야 되고. 자, 가로 2번에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입니다. 밑줄 한번 딱 긋고. 제가 행위제한 딱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건축 행위제한. 이렇게 잡자 그랬죠? 행위제한 하면은 어떻게 해석한다? 건축 행위제한. 뭐 이런 말이야. 그래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 우리 행위제한 하면 건축행위제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용도 지역에 있어서 21개 용도 지역이 있죠. 21개 용도 지역으로 세분되죠. 우리 용도 지역의 행위제한은 우리 건폐율이다, 용적률이다, 55에 6657, 뭐 100에서부터 시작하죠. 150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규율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외웠죠?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규율되고 있어요? 행위제한을.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지금 55에 6657 이게 법령이요. 뭐야? 법령으로 규율되고 있죠? 우리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 이게 대통령령까지 해서 대통령령. 이걸 시행령이라 그럽니다. 시행령으로 해서 법령에서 규율해.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법령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1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러면서 쭉 해서 21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런 것들 쭉 한번 봤죠? 그죠? 이런 거 쭉 한번 봤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 대통령령으로 규율해. 법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험범위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원칙 우리 충장로 일대에 지정되어 있는 시가지 경관지구하고 종로 을지로 서울에 지정된 경관지구하고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배치 이런 게 똑같아요? 아니면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가지 경관지구는 광주시에서 그런 건축물이 그런 용도로서 그렇게만 지어라 라고 규율하고 있고, 서울은 서울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경관지구라 시가지 경관지구라 하더라도 똑같은 건축물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갑니다. 조례로 정해요. 조례. 각각의 도시군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용도지구는 해당 용도지역 위에 덧붙이는 용도지구는 행위제한을 뭘로 한다? 조례로 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 뭘로 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 뭘로 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 이렇게 갑니다.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8쪽 보겠습니다. 자,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은 경관지구 1번 네모 엮어 놓습니다. 경관지구 네모 엮었어요. 두 번째 줄 봐요. 도시군 계획조례 네모 엮어요.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건축물은 짓지 말아라 그런다고. 내용 됐나요? 이게 서울하고 광주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 조례로 정하니까. 됐죠? 예.
그 다음에 또한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쭉 이런 것들 네 번째 줄 맨 끝에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밑줄. 다시 한번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뭘로 정한다? 뭘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뭘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가요. 자,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합니다. 자, 우선 3번 보겠습니다. 3번. 방제지구 네모였고 놓습니다. 방제지구 두 번째 줄 봐요. 도시군 계획 조례 네모. 도시군 계획 조례 네모. 방제지구에서 행위자는 뭘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합니다. 지금 정리 가능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보지구 네모. 도시군 계획 조례 네모였고요. 도시군 계획 조례 네모였고요. 정하는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놓아두고 오른쪽에 갑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 보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 나오죠. 네모였고 놓습니다. 두 번째 줄 도시군 계획조례 네모였고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조례. 자, 8번 복합용도지구 네모였고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조례 나옵니다. 또 네모였고 놓습니다.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 우리 용도 지역에 있어 행위제한은 대통령 법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러나 용도 지구의 행위제한은 뭘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각종 건축 행위 제한을. 내용 됐죠?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고 높이는 얼마까지 그리고 건폐율 용적은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조례로 봐야 돼요. 내용 됐어요? 자, 그런데 2번 별표 쳐요. 2번 가지고 시험 문제 냅니다. 2번 고도지구 네모 딱 엮고 자, 별표 도시군 관리계획 네모였고 놓습니다.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떠요.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OX. X. 자, 고도지구에서는 이 행위제한을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자, 다시 고도지구에서는 행위제한을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취락지구 5번 보겠습니다. 자, 취락지구의 가목, 취락지구 밑줄, 자연 취락지구 네모였고요. 나목의 집단 취락지구 네모였고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가 있는 거죠. 자, 자연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해서 밑에 박스 나오죠.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써놔요. 법령으로 정합니다. 이건 또 자연 취락지구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자연 취락지구 시골의 마을입니다. 단독주택 1종 2종 건생 들어오죠.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들어옵니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들어오죠.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까지 나왔냐면 국토계획법령상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고르시오. 아, 미치는 거야 이거. 정답은 정신병원. 정신병원. 마을에 정신병원 있는 거 봤어요? 정신하랄게. 정신병원 못 들어옵니다. 그 고를 수 있었겠어요? 다 틀렸어 이거 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내면 우리가 어떻게 맞추냐고 이걸 다. 올해는 안 나오니까 첫 글자 따서 외울 필요도 없고. 자, 나목 보겠습니다. 집단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는 짙게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건축 지원에 관하여는 밑줄 그어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입니다. 밑줄. 개발 제한구역 법이라고 합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자,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내 집단 취락지구에서는 칼국수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거 빨리 뭘 찾아봐야 돼?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을 보면은 거기에 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음식점.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이걸 빨리 실무에 가서는 이걸 다 찾아봐야 된다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지역에 땅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음식점 하겠다는데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 물어보면 나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거 빨리 쳐봐야 된다고. 여기에 다 나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내가 미술관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 있나요? 질문한다고. 그럼 빨리 이 법을 쳐보면 여기에 나와 할 수 있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주무세요. 자, 6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자, 개발진흥지구 네모 요건 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거기까지만 밑줄 한번 그어봐요. 그래, 이렇게 갑시다.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갑시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은 뭘로 간다?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개두마리 대체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대상, 도시적 의회, 계획관리적 개발진흥지구 대체하는 지역 이런 말 나오죠? 거기에 이제 짜맞춰 들어가도록 하고, 자, 개발진흥지구다 하면은 행위제한을 뭘로 한다?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갑시다. 개발진흥지구다 하면은 뭘로 한다?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갑시다. 지구단위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입니다. 밑줄 그어요. 원칙은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 지구단위 계획에 이런 것 등이 나와 있다. 뭐 이렇게 되어지면 지구단위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8번 별표 치하죠. 8번 별표 칩니다. 복합용도지구 네모 요건 없습니다.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다 묶어야죠. 일반 주거지역 일일이 계획잡자,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일일이 계획잡자 정리돼요?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에 지정된다? 일일이 계획잡자. 어디에 지정된다? 일일이 계획잡자. 자, 일반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입니다. 밑줄 그어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라니까.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되어지면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행위를 여기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물론 가로 열고 이것만큼은 제외하고. 그것 때문에 못 얻었다니까 우리가. 자, 뭐 거기에 보니까 안마시설소, 관람장, 공장 막 이런 말 나오죠? 요건 제외하고 준공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이 다 들어온다는 거야. 복합용도지구로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이 되어지면.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일반 공업지역에서. 됐나요? 자, 거기에 아파트, 단란주점 뭐 이런 건 또 제외됩니다. 또 준공업지역은 아파트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몇 개는 제외하고. 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이종건생 중 음식점도 들어올 수 있고 휴게음식점, 제과점, 판매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이마트 들어옵니다. 자, 홈플러스 이런 거 들어와요. 예. 숙박시설, 유원업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다 들어온다. 계획관리지역에 뭐가 지정되면?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내용 됐나요?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별표. 자, 동그라미 2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밑줄 그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이니까 학교, 청사 등이라고 한번 써놓습니다. 학교나 청사 등, 학교나 청사 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축 행위 제한을 갖다가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해당 용도지역은 전부 다 5층으로만 짓도록 했어. 시가지 경관지구가 딱 지정해서. 근데 거기에 청사가 들어왔는데 청사지만 한 20층 높이로 들어와. 지는 행위 제한 안 받는다니까. 해당 용도지역에 또는 용도지구에.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우리가 청사들이 예전에는 뭐 도심지에 있다가 이게 청사등이 신시가지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막 독지지역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구의 달성군청, 그 다음에 강릉에 가면 대관령,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 말이죠. 대관령이 7터널까지 있습니다. 7번째 터널을 딱 넘자마자 한시 방향으로 쫙 높은, 최고로 높은 건축물이 보여. 새카만 건축물이. 이게 강릉시청입니다. 그게 터미널 옆에 있는데요. 이 강릉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원래 녹지지역은 4층 이하로만 들어와야 되죠. 그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자연 취락지구가 4층 이하로만 들어와야 돼요. 이 네 곳이. 그죠? 근데 그게 강릉시청이 20층 규모 건축물입니다. 지만 높게 들어온다는 건가. 이와 같이 도시공개시설은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3번 갑니다. 동그라미 3번. 경관지구 밑줄, 고도지구 밑줄 거예요. 경고한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경고한다. 경관지구와 고도지구입니다. 안에서 리모델링에 동그라미 쳐요. 리모델링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이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완화의 동그라미. 리모델링 할 때 완화해 주겠다 하는 지구가 두 개가 나와요. 무슨 지구와 무슨 지구? 경관지구와 고도지구에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안 돼요. 리모델링 할 때 완화하겠다는 용도 지구가 두 곳이 나와요. 어디? 경고한다. 경관지구하고 고도지구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4번 갑니다. 방제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중 층수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일단 완화시켜주겠다는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자, 용도구역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나간 프린트물 가겠습니다. 자, 4번 가요. 4번 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뭐냐? 1번 경관지구 네모 경자시 특화. 동그라미 쳐야죠. 맞아요. 경자시 특화. 맞죠? 2번 보호지구 네모였고요. 보호를 했다. 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자,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입니다. 선생님들 맞아요? 맞습니다. 취락지구 네모, 자연 취락지구, 녹간농자,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내용 크로스 시켜가지고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왔어요. 무지하게 나왔다. 무지하게 나왔다. 자, 4번 갑니다. 개발진흥지구는 네모,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했다. 맞죠? 자, 방제지구 네모, 방제 시작입니다. 방제 시작이죠. 시가지 방제지구하고 자연 방제지구입니다. 중심지 방제지구, 해안 방제지구 없어요, 이런 말. 예, 중요하다. 이게 세분되어지는 것입니다. 5개가. 자, 그 다음에 5번 들어가겠습니다. 용도지구의 설명이 틀린 것은 뭐냐? 동글배기 1번. 지역 내 주요 수개의 수변 밑줄,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밑줄, 주변의 경관입니다. 특별한 경관 네모,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특별한 경관 네모, 보호 동그라미, 유지 동그라미, 형성 동그라미 쳐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특화 경관지구다. 특화 경관지구 네모였고 놓습니다. 맞아요. 2번. 건축물 인구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밑줄,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입니다. 시가지 방제지구 네모였고 놓고 맞아요.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이렇게 재해를 예방한다 하면은 자연 방제지구죠. 내용 크로스되면 안 돼요. 3번.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입니다. 시설 및 지역 밑줄고요.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입니다. 역시지, 시설 및 지역, 역시지. 내용 됐나요? 4번 갑니다. 녹간농자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맞죠? 개발 제한구역이다. 이렇게 되면 집단 취락지구. 자, 5번.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밑줄 긋습니다. 완화에 동그라미 쳐요. 필요가 있는 지구는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복합용도지구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여 제한이야. 제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제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넘어가서 6번 들어갑니다. 6번 가겠습니다. 복합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1번 복합용도지구는 복합용도지구 네모일까요?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밑줄 긋고 완화의 동그라미 쳐요.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선생님들 맞아요? 자, 2번 갑니다. 시도이사 대도시장은 밑줄 긋고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일일이 계획 잡자. 됐어요? 일일이 계획 잡자 하는 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이 가능하다면 틀려버립니다. 일일이 계획 잡자에 들어가요. 자, 3번 들어갑니다.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 그렇습니다. 토지이용은 해당 사항 없어요.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됩니다. 토지이용 제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건축 제한만 그렇습니다. 만의 동그라미 쳐요. 완화 동그라미 쳐요. 자, 4번 갑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에서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만 지정합니다. 2분의 1이 아니고 얼마예요? 3분의 1, 3분의 1 범위에서 지정합니다. 4번이 틀렸죠? 5번의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허용되는 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몇 가지 예외는 있죠? 원칙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자, 7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경관지구 네모였고 넣습니다.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원칙 뭘로 간다? 도시군계획 조례. 뭘로 간다? 도시군계획 조례. 뭘로 간다? 도시군계획 조례로 간다. 자, 경관지구 네모였고 넣고 그 지구의 경관의 보존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 조례 밑줄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맞죠? 자, 2번 갑니다. 고도지구 네모였고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뜬다니까. 도시군계획 조례가 아니고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계획 조례가 아니고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이거 꼭 잡아야 돼요. 예. 자, 3번 갑니다. 방제지구 안에서는 방제지구 네모였고요. 풍수해 산사태 지만붕괴 지진 그 밖의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 조례 밑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답니다. 자, 4번에 집단 취락지구 네모였고 그렇습니다.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죠. 밑줄 그어요.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 5번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 네모였고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밑줄 그어요.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갑시다. 자, 30쪽 가겠습니다. 용도구역 가겠습니다. 용도구역. 30쪽 용도구역 가요. 자, 우리 용도구역. 자,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도시군관리계획 하는 거죠. 우리 뭘 공부하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반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야. 이걸 공부하는 거야.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게 뭐가 있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개발행위. 그게 시험 문제라고. 개발행위에서 한 문제,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합해서 한 문제. 그러면 2문제 나오지? 12문제 중에서 나머지가 전부 다 10문제가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공부하는 거야, 국토계획 법률이. 자,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보면 지금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이거 했어, 용도지구. 이걸 공부한 거야. 용도지역도 하고 주상공동 뭐 이런 거 55에 6657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뭐 들어가 이거 해. 두 번째가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4가지 뭐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마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입안을 해서 결정해서 선생님들 고시하는 절차로 가는 거지. 근데 이 결정권자가 지정권자가 되는 거야. 개발제한구역은 이걸로 통과하는데 누가 결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러면 도시자연공구역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해. 그러니까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다 이 말이야.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했다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제가 지정하는 거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구다?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해양수산부 장관도 도시군관리구를 위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맞는 말. 딱 한 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그거 공부하는 거야 그거. 하든지 말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죠. 선생님들 시간 충분해요. 시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 지금부터 뭐예요? 삼순환 들으니까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죠? 그 전에는 반복되는 부분이 없었잖아. 과목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양이 워낙 방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하면 조금씩 이제 정리가 돼. 시간 충분하니까. 언제까지만 정리하면 되냐면 문제풀이 코스까지만 좀 정리를 해주면 돼요. 7월 8월까지. 그래서 이 유학집으로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요거 가지고 문제풀이 코스에 또 들어가는 거야. 또 볼 거야. 또 봐. 광역도시계획 또 해가지고 그때 가면 또 처음이요. 아이고 도시군 기본계획 아이고 또 처음이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학원 강사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은 점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두 번째 똑같은 점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놓고 못 알아듣는다고 짜증 부려. 이게 또 똑같아. 침 튀기는 거 그거 맞아 침 튀기는 게 똑같아. 그걸 어떻게 또 그런 건 정리가 됐어?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꼭 그런 게 정리가 돼. 쓸데없는 게. 참 미치겠어. 자 한번 봐요. 30쪽에 보면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나오죠? 개발제한구역 땡땡에 한번 읽어보면 무슨 법이라고 나와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생님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것들 뭐 축사 이런 거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허가상이 별도로 있고 신고상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개발제한구역에 땅이 나왔다 저렴하게 이렇게 되어지면 빨리 그걸 쳐봐야 된다고. 그러면 뭘 할 수 있는가 이게 다 나와. 어디에 나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을 치면 나와. 내용 아시겠어요? 실무할 때 이 법 꼭 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땅을 나오면 저렴하게 나오면 매칭을 시키지. 중개를 할 거 아니야. 우리 80년 90년대까지만 해더라도 봐요. 수지지구가 막 개발되고 막 그랬을 때까지 개발제한구역이 그 성남시 그쪽에 세곡지구 아세요? 그쪽 지구에 지정이 돼 있었거든. 개발제한구역이.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땅들 사라 그래서 곧 개발되니까 그걸 안 믿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 땅 사가지고 뭐해? 그랬던 사람은 돈을 못 벌었고 그래도 땅 사는 사람은 500만 원어치 땅 사는 사람은 이게 21억이 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발빠르게 대처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참 이거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지금은 선생님 거기에 개발 다 돼버렸어요. 개발이 다 돼버렸다니까. 세곡지구 가면 선생님들 거기 신시가지 조성이 다 돼버렸다니까요. 거의 판교하고 딱 붙어버렸어. 그 성남하고. 그게 다 개발돼버렸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이런 분이 있어요. 참 아무튼 이게 돈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죠. 그 홍천에 사신 분인데 홍천에 사신 분이 서울에 오셔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땅을 좀 사야 되겠다 해서 홍천에 자기가 고향이니까 고향 쪽에 땅을 사야 되겠다 해서 그쪽을 알아본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마? 1억 원어치 땅을 살려고 가계약을 딱 했는데 땅 주인이 안 팔겠다는 거야. 그걸 안 팔겠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 근처에 있는 판교 쪽에 땅을 사는 거 아니야. 1억 원을 투자했는데 460억을 보상을 받아요. 그분은 아무튼 뭐 돈 복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걸 홍천 땅에 있으면 얼마였느냐? 그때 기사거리를 쫙 해서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 해가지고 딱딱 한 거 보니까 15억. 그럼 홍천 땅을 사놨으면 1억을 투자했으면 15억이 됐는데 이게 판교 땅을 사가지고 이게 460억이 돼버린 거야. 예, 참.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집 팔고 가면 또 집값이 오르네. 이놈아가 나 참.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서 또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 꼭 내가 팔고 나가면 그 집이 올라. 이런 거 보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 이제 저도 이런 중장년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그때 말이지 언제 뭐 80년도에 또는 90년대 초에 어디에서 내가 돈을 엄청 벌 기회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럼 내가 웃어버린다고. 그런 얘기는 다 해. 근데 내가 왜 웃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그 선배님은 또 그런 기회가 와도 놓칩니다 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해. 왜? 준비를 안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공부하고 있는 게 우리 준비하는 거거든. 이 준비하는 거. 우리가 내과에 항상 고깃대가 모여드는 건 아니라고. 이게 비가 올 무렵이라든지 이런 데 딱 모여드는 때가 있어. 그때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이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촘촘히 그물망을 엮고 있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그물을 갖다가 만들지 아니하면 물고기 모여든다 그래도 손으로 못 잡아. 한두 마리도 못 잡아요. 이거 다 놓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물망을 촘촘히 엮고 있다. 근데 그물망을 촘촘히 엮어야 되는데 엉성엉성 엮는 거는 놓쳐. 그러니까 촘촘히 잘 엮어. 그래서 10월 27일에 우리 모두 자격증 찾아와야지. 시간 충분하니까.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네. 이러네.